오늘 이 영상에서는 얼굴 지방 이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얼굴 지방 이식 부작용을 줄이고 얼굴 지방 이식을 할 때 붓기도 줄이고 얼굴 지방 이식 유지 기간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인트로 보고 올게요. 안녕하십니까, 지방대학 총장 닥터환입니다. 얼굴 지방 이식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수술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얼굴 지방 이식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젊어 보이고 얼굴의 어떤 부위에 볼륨이 조금 필요한 경우에, 예를 들면 이마, 볼 아니면 턱 같은 곳이 조금 튀어나와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지방 이식이 효과적일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얼굴 지방 이식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지방 이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자연스럽다? 오랫동안 유지가 된다? 젊어 보인다? 더 예뻐 보인다? 이런 것들인가요? 그래요. 오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죠. 먼저 우리가 늙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얼굴을 형성하고 있는 조직에는 피부, 지방, 근육, 뼈로 이루어져 있죠. 나이가 들면 이 모든 조직이 조금씩 그 기능을 잃어가거나 부피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약간의 함몰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은 이 함몰 현상, 그러니까 볼륨이 감소한 부위를 교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얼굴이 이루고 있는 여러 곡선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드럽고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한 부위가 너무 과장되어 있으면 부자연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하철역의 즐비한 전후 사진들을 보고 너무 인위적인 모습이라면서 자신은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런 형태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얼굴을 다시 교정하기 위해 이번엔 얼굴 지방 흡입을 하러 오시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이렇게 지방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자연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과하지 않고 얼굴의 부족한 부분을 적절하게 더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래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요? 체중을 뺄 때 제일 먼저 빠지는 부분이 어디죠? 거의 모든 분들이 얼굴이라고 이야기하죠. 3일 정도 다이어트 하면 이 회사 동료가 금방 알아봅니다. 야, 너 살 빠졌다. 그런데 체중은 거의 빠지지 않았는데 얼굴만 그런 건데 말입니다. 그쵸? 얼굴의 지방은 다른 부위의 지방보다 혈액순환이 잘 되다 보니까 빠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보고 있죠. 또 유지기간을 이야기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지방은 어느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원래 위치에 지방의 성격을 띈다는 거예요. 지방은 얼굴에 옮기면 얼굴의 특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 공여부의 성격을 띱니다. 다시 말하면 허벅지에서 지방을 뽑으면, 그래서 그걸 사용하게 되면 허벅지의 지방의 성격을 띈다는 얘기죠. 아무리 다이어트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부위의 성격을 띈다는 거죠. 얼굴에 지방이 얼마나 많은지가 유지 기간과 큰 상관이 있어요. 얼굴에 살이 어느 정도 있느냐가 효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얼굴에 살이 전혀 없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런 분들은 더 빠질 살이 별로 없어요. 나이가 더 들어도 빠질 살이 없죠. 이런 분이 있고요. 또 얼굴에 살이 많이 있는 분이 계신데 눈 밑에나 아니면 볼에 약간 살이 없는 분이 있겠죠. 이런 두 분류의 사람이 지방 이식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유지 기간을 보입니다. 유지 기간은 사실 매우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많은 분들은
지방 이식을 해놓으면 유지 기간이 매우 오래 갑니다. 그리고 현재 얼굴에 지방이 적지 않은 분들은 비교적 빨리 지방이 빠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른 분들은 지방 이식 후에 대부분의 얼굴 지방이 허벅지에서 옮긴 지방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나이가 들어도 잘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년이 지났는데도 얼굴이 통통하게 유지가 되는 분들을 봅니다. 반면에 얼굴에 살이 많았던 분들, 나이가 들면서 얼굴 살이 또 금방 빠져가기 때문에 2, 3년 뒤에 지방 이식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을 미리 많이 넣어 놓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그렇게 수술한 분들이 바로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너무 나중에 빠질 걸 생각하고 너무 많이 넣으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지방을 넣는 방법도 매우 다양합니다. 선생님들마다 자신의 방법들을 사용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아주 조금씩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 석회화가 되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대부분의 경우 한 부위의 지방이 급격하게 이렇게 확 많이 들어가게 되어서 생기는 가장 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얇은 실을 쌓아 올리는 것처럼 조금씩 조금씩 넣어야 이런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유지 기간도 오래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씩 넣으려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이식의 비용도 다양한 것입니다.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지방 이식을 하면 지방을 뽑아내는 과정 말고 주입하는 시간만 1시간이 넘게 걸려요. 대충 하면 한 10분이면 끝낼 수도 있어요. 지방을 정지하는 과정도 많이 차이가 나서 그냥 주사기로 뽑아서 바로 주입하는 병원은 몇십만 원에 지방 이식을 하더군요. 이렇게 하면 지방이 금방 없어지고 생존율도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수술하고 한 3달 정도면 흔적도 남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효과가 없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수술은 정성입니다. 정말 정성을 다하는 지방 이식은 몇십만 원에 할 수 있는 수술이 아닙니다. 생존율을 높이고 피부까지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정말 굉장히 많이 젊어지세요. 70세도 약 50대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수술이기도 합니다. 지방을 넣을 때 제가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이 리프팅 방식의 지방 이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리프팅을 하면서 지방을 주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보게 되는 지방 이식 부작용으로 2, 3년 뒤에 볼의 처짐, 눈썹 처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전에 넣은 지방의 윗부분은 상실이 되고 아래로 약간 이동하면서 뭔가 어색한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예전에 지방 이식을 해보신 분들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 속부터 지방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차등을 주어서 지방 이식을 하면 피부가 이렇게 리프팅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부터 지방을 많이 넣어야 피부가 조금씩 위로 끌려 올라가게 돼서 리프팅이 된 그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코끝을 걸어서 당겨서 고정하게 되면 얼굴이 훨씬 더 젊어 보이겠죠. 때로는 얼굴 지방 흡입을 같이 할 수도 있어요. 어디는 나오고 어디는 들어가야 정말 갸름하고 젊어 보이는 얼굴로 변신할 수 있으니까요. 부분적으로 지방 이식을 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저는 이 방법을 그렇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지방 이식을 할 때 사용되는 지방에도 지방유래 줄기세포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하고 나면 피부가 매우 반짝거리고 결이 아주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데 특정 부위만 이식을 하면 그 부위만 반짝거리고 화이트닝이 되어서 얼굴이 약간 얼룩져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입 주변하고 턱에 지방 이식을 하지 않고 이 볼에만 넣은 경우에 얼굴이 전체적으로 화이트닝이 되었지만 입 주변이 이렇게 시커멓게 남아 있어서 아주 보기 싫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굴 전체적으로 아주 조금씩은 꼭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붓기에는 여러 가지가 영향을 주는데요. 조심스럽게 한 수술은 멍도 많이 들지 않고 붓기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면 화장하고 나가서 일 보는데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눈꺼풀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눈이 쑥 들어간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멍이 조금 들 수 있지만 다른 부위에는 그렇게 심하게 멍이 들지는 않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금씩 잘 넣어준다는 가정하에 말입니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손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주입을 하게 되면 혈관 손상이 많이 발생해서 멍이 들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입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 붓기 주사나 저온 고주파, 음파, 저주파 이런 기계들을 사용을 해서 지방 이식 후에 사용하는 모드로 시술을 하는 경우에 붓기가 빠지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세기의 기기는 오히려 지방세포를 죽이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기기의 선택과 시술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항노화 차원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후관리를 받으시면 절대 안 돼요. 오늘은 지방이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방이식을 정말 정성스럽게 하는 경우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원장님을 만나서 시술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얼굴에 지방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어떻게 뽑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방흡입을 잘 하시는 원장님에게 지방이식을 받으시는 것이 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좋은 내용으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